사람들이 폄하하는 신비로운 애정, 판타지 같은 순수한 사랑, 팬심을 잠금해제하는 언락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릴리즈는 저희가 K-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팬들끼리 모인 만큼 K-팝 산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K-팝 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앨범 판매량이 예전보다 정말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앨범들을 막 한 번에 한 사람이 몇백 장씩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다 듣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버려지게 되면서 K-팝 플라스틱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옛날에는 10만, 20만 잔도 많이 팔렸다고 했었는데 지금 막 500만 장, 600만 장 이렇게 팔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태프님이 말씀하셨다시피 K-팝을 좋아하는 소비자의 수도 많아졌지만 소수의 팬들이 막 한두 장이 아니라 몇백 장, 몇천 장 이렇게씩 사는 행위도 저는 증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앨범이 생산되고 판매가 되면 누군가는 그거 앨범을 몇천 장을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버려지는 양이 꽤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미국의 포토카드나 약간 팬 사인회 때문에 필요한 수량보다 훨씬 많이 구매를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활동 끝나고 나면 앨범 무료 나눔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네. 한국소비자원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앨범 구매 이유 중에 약 25%가 이벤트 응모 때문이라고 답을 했고요. 약 한 53% 정도가 랜덤 포토카드 같은 굿즈 수집을 목적으로 음반을 구매한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CD로 음악 감상하는 소비자는 그중에 이제 5.7%에 불과해서 폐기되는 음반들이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우려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확실히 음반 선적도 전적이다 보니까 판매량이 많을수록 아티스트에게는 좋으니까 팬의 입장에서도 더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그냥 CD만 들어있는 앨범이 있었으면은 요즘에는 앨범 버전도 되게 다양하고 안에 구성품도 막 스티커부터 해가지고 엄청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더해지면 버려지는 양도 엄청 많을 것 같고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제 CD를 한 장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약 500g 정도 배출이 된대요. 그러면 이게 막 300만 장, 500만 장 이렇게 제작할 때는 또 그만큼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거죠.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좀 반성하게 된 게 제 앨범을 진짜 많이 사거든요. 아직 개봉하지도 않은 앨범들도 막 많고 이래서 근데 저도 많이 사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사실 엔터테인먼트 회사 입장에서는 그 단장 아티스트 앨범 판매량이 좀 중요하다고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을 많이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해주면 소비하는 입장에서도 좋은데 어쨌든 가수가 앨범을 내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네. 엔터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앨범 하나 만드는데 돈이 진짜 많이 들잖아요. 곡도 구매해야 되고 믹싱도 해야 되고 녹음, 헤어, 메이크업, 의상에 요즘에 막 안무비도 엄청 비싸고 댄서들도 다 고용해야 되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뮤직비디오 엄청 고퀄로 찍잖아요. 맞아요. 거의 맞아요. 영화처럼. 그래서 영화 못지않게 투자 비용이 진짜 많이 드니까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게 앨범 판매 수익이기는 해요. 맞아요. 그리고 앨범 만드는 거에 투자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손익분기점도 넘겨야 하고 그리고 앨범 판매량이 높으면 이제 투자자들한테도 명확하게 지표를 딱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앨범 이렇게 팔았으니까 믿고 투자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때문이라도 앨범으로 발생하는 환경 오염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 미니키트 앨범 같은 것도 나오긴 하고 있잖아요. 그 앨범의 사진이나 그 불필요한 구성품들 다 빼고 엄청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진 것? 네. 네, 맞아요. NFC 태그로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앨범이잖아요. 저도 오늘 가방에 달고 맞아요. 왔어요. 봤어요. 너무 예뻤어요. 이렇게 가방에 예쁘더라고요. 키트로 이렇게 달고 왔는데 이제 저는 이런 미니 키트 앨범이나 스마트 앨범이 정말 좋은 것 같은 게 네. 물론 이제 실물 앨범 안에 아티스트가 추구하고 담아내고 싶은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요즘에는 앨범 사놓고 처음에만 앨범깡 하고 그 뒤로 잘 안 열어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앨범깡 할 때만 딱 와 예쁘다 멋지다 이러고 이제 바로 서랍행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샤이니도 스마트 앨범 SM은 쓴미니라고 부르는데 오, 다른 귀엽다. 가수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뒤에는 쓴미니 앨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찾아보니까 NFC 태그로 CD 없이도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서 간편하게 노래 들을 수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서 NFC 태그 하면은 앨범 사진들, 포토 사진들도 엄청 고화질로 볼 수 우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 좋은데요? 앨범에 그 포토카드 들어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우리가 앨범을 사는 용도를 충분히 대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런 거를 보면 약간 정말 작은 노력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보면 엔터 기업들이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물론 아직까지는 팬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 미니 키트 앨범 말고도 기존 앨범 형식의 다른 버전의 앨범들도 같이 판매하고 있지만 그래도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환경에 아주 관심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러한 점을 발전시키면 더 나은 케이팝 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조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K-pop 4 플래닛이라는 K-pop 팬 단체가 이제 남은 음반이나 처치 곤란한 앨범들을 모아서 다시 그걸 엔터사에 전달하는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앨범 만드는 엔터사에 닿아서 조금 더 환경 친화적인 덕질을 할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으로 이야기해 볼 거는 아이돌을 향한 무분별한 악플이에요.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저는 약간 악플 문제가 케이팝을 넘어서 사회적인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들은 악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악의적인 영상을 편집한다던가 네. 약간 아니면은 그냥 무대 영상에 달리는 악플들 그런 네.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또 이제 저희가 또 미디어 학도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전공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따르면 대중들은 온라인에서 부족한 사회 정보,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만나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 말고 이런 사회 정보가 부족하니까 문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선 댓글이겠죠. 그 댓글에 과도하게 귀인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온라인 상에서는 실제로 상대방을 보지 못하고 또 상대방과 나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상대방에 대한 그런 악의적인 글을 써도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확률이 적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현실 사회에서 지키는 이런 규범이나 도덕성 같은 것도 굉장히 쉽게 벗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매체나 채널에 따라 여론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맞아요. 막 어디서는 같은 영상 가지고 노래를 너무 못 부른다 이러고 있고 다른 매체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아니면 뭐 잘 부른다 이런 의견이 우세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뭐가 진짜 대중의 모습이지? 그렇죠. 싶었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쇼트 같은 거 보면 같은 영상이어도 그 영상마다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딱 첫 댓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영상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던 일단 다른 사람이 먼저 적어놓은 글을 보면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네? 하고 약간 그 의견에 따라하게 돼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 이거 약간 매스 커뮤니케이션 과목에서 배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미컴 학생이면 배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시 이제 주제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온라인 상에서는 문자가 많이 사용이 되니까 그만큼 여론을 조작하기도 쉽고 또 여론을 통해서 대중의 반응을 또 극명하게 나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자신의 의견이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면 또 맞아 하면서 더 극화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긍정적인 댓글보다 부정적인 댓글이 더 빠르게 공감을 얻고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저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아이돌이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해서 앵콜 라이브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못 불렀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악플이 달리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악플에 다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가수로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 아이돌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원래 음악 방송을 할 때는 인이어를 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앵콜 라이브를 할 때는 인이어를 안 끼고 하니까 약간 음도 잘 안 들리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면 항상 반박 댓글이 달리는 게 네. 인이어 안 끼고도 잘 부르는 아이돌도 많다.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했을 텐데 자기 노래를 못 부르는 게 말이 되냐 하고 댓글이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누구의 잘못인가, 원인 제공을 한 아이돌의 잘못인가, 그 이상으로 너무 많은 지탄을 하는 대중들의 잘못인가에 대해서 항상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 잘못한 행동한 거면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악플이 달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는 그런 잘못은 아니니까 네, 이런 경우에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가수가 노래를 못 부른 가지고 뭐라 하는 건데 난 잘못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악플이라고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댓글 보면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완벽하지 못한 무대를 보여줬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욕을 먹고 있는 아이돌들을 생각하면 되게 슬프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방송 1위잖아요. 네. 네. 정말 앵콜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1위 가수밖에 없는데 그 1위 가수 뒤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가수들도 있는데 1위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노래를 불러야 하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아이돌이 라이브 문제로 악플 받으면 팬들도 속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상 없이 좋아해주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돌들이 조금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특히 이제 K-팝 문화에서 데뷔하자마자 완성된 그런 정말 아이돌들을 선호하지만 맞아요. 나오자마자 막 육각형 멤버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런 걸 원하지만 대중들도 조금은 더 포용적인 관점으로 아이돌들을 바라봐줬으면 좋겠고 아이돌들도 그런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연습해서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어서 이야기해보기로 해요. 네.